센서고 얘도 센서고 한번 눌렀을 때 살짝 열리고 체크를 한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애기들 인간무기 한다고 넷플릭스랑 이런 거 보실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이런 TV 화면 같은 거 접을 수도 있고 실내 조명이라든지 뭐 에어컨 온도 같은 것들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맞아요. 뒤에 D가 붙으면 디젤이고 I가 붙으면 이제 가솔린이고 E가 붙으면 얘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맨 앞에 I가 붙으면 전기차. 5, 7 이렇게 홀수 차들은 전형적인 승용차입니다. 근데 8 시리즈보다는 7 시리즈가 더 굉장히 큰 가장 큰 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죠. 조금씩 섞여 있어요. 네.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운행 시작하고 이걸 누르면 차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동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시트는 이쪽에서 운동을 조절하시는 거고 사이드 미러는 이쪽에 일반 차량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그 앞뒤 조절하시면 되고 옆구리 이렇게 조였다가 풀었다가 이제 이게 BMW에서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긴 한데 약간 고성능 차량이라 지금 시동 걸 때 약간 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또 펀타로 즐길 수 있는 차니까 한번 주행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어 조작 방법이 독특한데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주시면 이 좌측에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고 한번 내려보세요. 내리면 드라이빙. 네. 또 여기에도 같이 나오고. 또 누르고 위로 끝까지 올리면 그러면 후진 들어오고 후방 카메라랑 센서가 같이 들어오고요. 후진인 상태에서는 옆에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은 드라이빙. 파킹은 그냥 이 안쪽에 P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파킹. 일단 드라이브 넣고 지금 여기 계기판 보시면은 기어 모드가 파킹 모드고 주행 모드가 컴포트라는 모드인데 여기 주행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컴포트 모드를 중심으로 에코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 에코 모드를 하게 되면 연료 효율이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연료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배기음이랑 이런 차 나가는 게 좀 바뀔 거예요. 주행하면서 그냥 눌러도 되는 거라서 터치로도 가능해요. 운전 중에는 이 팔이 닿기가 좀 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조그 셔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돌리고 누르고 위아래 좌우 방향으로 꺾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할 때는 이 손이 딱 이쪽에 닿다 보니까 주행할 때는 이걸 조작하는 게 훨씬 편하기는 해요.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네. 얘네는 이제 홈 화면 같은 경우는 얘가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디어는 말 그대로 미디어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구본 모양은 어플들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날씨랑 자잘한 기능들이 또 있거든요. 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 모양의 이렇게 물결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경고등이 같이 나오게 되고 오프라고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어떤 기능이 지금 비활성화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DSC라고 BMW의 차체 자세 제어 장치라는 전자 장치예요. 미끄럼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떠 있으면은 그게 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고등이 안 떠 있어야 DSC ON 주행 안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로 주행을 해야 이제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고요. 네. 간혹 얘를 쓸 때는 어디 눈길이나 모래에 빠졌을 때 그리고 얘는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센서 푸시할 수 있는 후진다는 차에서 이걸 누르면 이제 센서 그렇죠.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얘는 이 스탑앤고라는 기능이 있는데 정차 시에는 시동이 꺼지는 출발 시에는 다시 시동이 걸리고 그 기능을 끄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오토홀드 오토홀드가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교차로 신호 대기 중에 그냥 브레이크 한번 밟아서 정차만 해주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그냥
엑셀 밟으면 자동으로 출발을 하는. 파킹으로 놓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차량들이. 일반 차량들은 초록색 불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계기판에 같이 표시가 돼요. 활성화만 시켜놓으면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그 차량에서 조금 피로감 좀 덜. 그렇죠. 네. 이거는 파킹 브레이크 브레이크인데 지금- 전자식이기 때문에 네. 차량이 알아서 시동 끄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시동을 키면 네, 키면 자동으로 풀리거나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자동으로 채워지거든요. 이게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드라이빙 기어를 놓고 이제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당기거나 발로 밟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아 그렇죠. 사이드 브레이크인데 달릴 줄 네, 네, 그렇죠. 저희 BMW 차량에는 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다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이제 운전자 그리고 조석의 동승자. 긴급 상황에서는 뒷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몸을 숙여서 팔을 뻗어가지고 닿을 수가 있는 거리에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만약에 주행을 하다가 운전자가 뭐 정신을 잃는 사고가 생긴다든지 네. 그랬을 때 이것만 당겨주면 이게 당기는 게 큰 힘이 들진 않잖아요. 어린아이도 충분히 당길 수가 있거든요. 얘를 당기고만 있으면 차량이 제어가 됩니다. 엑셀을 풀악셀을 밟고 있어도 얘를 당기면 차를 그냥 잡아요. 하긴 저희 차량은 다 이 위치에. 그러면 BMW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얘는 이제 기어 노브라고 하고 이제 기어 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델들에 따라서 이 기어 노브를 채택하고 있는 모델들이 있고 네. 조금 더 디자인이 다른 모델들도 있어요. 신형은 조금 더 다르게 또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어 노브가 여기 있어야 네. 오른손을 여다 이렇게 놓고 네. 사용에 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위치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승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제가 돈을 네. 다 했어요.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는데 간혹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한데 시승 차량들은 다 보험이 되어 있어요. 만 23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다 시승이 가능하고요. 근데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작은 사고면 괜찮지만 엄청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자부담감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저희가 보험사로 정해놓는 게 한 최대 50만 원 선. 그래도 이제 그 정도로 큰 사고가 났으면 60만 원 정도는 되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주행할 때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 안전장치라는 게 차량을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큰 사고는 사실 일어날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맘먹고 이렇게 밟아서 박지 않는 이상 센서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출발을 네, 기어 넣으시고 저희가 코스가 혹시 이쪽 지리 잘 아시나요? 조금 알고 있어요. 네. 이쪽 나가서 연산로 쭉 가다 보면은 그래서 우회전해서 쭉 올라가서 저희 언덕길이고 그래서 연동로에서 다시 우회전. 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인데 네. 이렇게 일단 먼저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토홀드 때문에 엑셀을 밟으면 아마 차량이 갈 거예요. 숨어서 사이드를 안 푸는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 제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네, 디젤 전기인가요? 휘발유입니다. 얘는 이제 BMW 1 시리즈 차량인데 이제 트렁크가 이렇게 잘려 있는 집 형태로 되어 있고 1 시리즈가 120i라고 해서 2000cc 가솔린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M135i라고 해서 2000cc 동일한 엔진이긴 하지만 좀 고출력 세팅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 모드 그냥 주행하면서 눌러도 되고 누르게 되면 일단 계기판에 변동이 오고요. 바로 느낌이 네. 확 오네요. 기어도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꺾어주면은 기어도 스포츠 모드로 세팅이 돼요. 단수로 하시려면은 여기 패들 시프트를 쓰시거나 그리고 기어 노브로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상태는 스포츠 모드 기어인데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훌렁 부분도 있고 또 고RPM을 또 쓰다 보니까 소리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소리가 어느 정도가 얘는 순정 상태에서도 이 정도 레벨이 나오는 스포츠 모드는 왜 해요?
하냐고요? 그렇구나. 이런 재미? 그렇구나. 네, 재미. BMW가 아무래도 좀 드라이빙에 대한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여기까지만이라도 이 맛의 스포츠보다 순간에서 가속감 이렇게 하죠. 생각보다 앞에 놓겠습니다.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색깔이 색상이 맞아요. 계기판이 변하듯이 같이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 운전자 딱 시야에서만 보이게 돼요. 지금 뭐 현재 속도, 도로 규정 속도,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면 뭐 우회전, 좌회전 나오는 것들까지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품은 자동차에 처음으로 접목한 브랜드가 BMW.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했다 보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더 좋기 때문에 타 브랜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보다 좀 더 색감도 다양하고 네, 선명하고 맞아요.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화면을 이제 뭐 높낮이나 밝기나 이런 것도 다 조절 가능하고요. 색상 같은 거 색상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네. 바로 제대로 하시고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제 차량 출고를 해드릴 때 한 30분 정도 해서 설명을 다 드려요. 이게 저희가 그냥 전시장에서 정해놓은 시속 코스인데 여기 길이 이제 방지턱이 또 많으니까 방지턱 넘을 때 막 승차감은 어떨지 뭐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시면 돼요. 쾅 어떤 차가 이제 승차감이 비싼 차 그러면 1 시리즈부터 한 7 시리즈까지 있다는 건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차도 커지고 1 시리즈는 BMW의 가장 S급 하나고 보시면 되고요. 온도 자체가 얘는 이제 즐기는 드라이브를 하시는 분 지금 해치백이라도 정말 실용감 그런 컨셉의 차량이고 7 시리즈는 뭐 럭셔리 세단 이런 차량이니까 일반적으로 BMW는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 BMW 브랜드에는 이제 세단부터 SUV, 그리고 뭐 스포츠카, 오픈카 뭐 모든 차종들이 다 있다 보니까 사실 뭐 20대부터 뭐 60대, 70대 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다 고르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시는 차종을 다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문제는 가격. 시동하실 때 그냥 버튼을 눌러서 끄면